네, 이번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맥주컵으로 남편 채권자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 그리고 쟁점 무엇이 있는지 사건 큐브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당시 술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9년 7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이제 군산에 한 술집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제 고소했던 B 씨인데요. 남편의 채권자인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제 버티니까 이 고소인의 주장은 이 60대 여성 피고인이 맥주컵을 들어서 그 머리를 향해서 이제 맥주컵으로 가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예. 특수상해죄라고 하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는 혐의인데 이 과정에서 이 피고인 A 씨는 수사기관부터 이제 1심, 2심까지 내가 때린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자해를 한 거다 이제 무죄 주장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고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의 처음 수사 결과는 A 씨가 B 씨의 멱살을 잡고 맥주컵으로 머리를 2차례 내리쳤다. 이게 바로 수사 결과였고요. 1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이게 뒤바뀐 거잖아요. 예, 이런 판단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피고인의 말끔한 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다 이런 그 주장을 신뢰했던 것 같은데 2심 재판부에서는 어떤 점에 주력을 했냐면 맥주컵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면 그 유리컵이 깨졌는데 깨졌을 때 손에 상처가 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겠죠. 그 당시 피고인인 이 60대 여성은 손바닥에 아무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제로 유리컵으로 내려 찍었다라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강력한 증거가 있었는데 유리컵이 떨어져서 그럼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이제 피고인의 지문만 나와야 되는데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지문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근거들을 두고 이 그런 관련해서 피해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 지문은 왜 찍혔냐면은 떨어져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바닥을 청소하려고 유리컵을 만져서 지문이 들어간 것이지 내가 그것을 먼저 만지거나 할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술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였거든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였으면 본인이 바닥 청소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깨진 유리컵을 손으로 모아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의심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으로 다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취지에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 A 씨 남편에게 보낸 B 씨의 문자 메시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됐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이 남편의 채권자가 이 고소했던 B 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남편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난 오늘 죽는다. 같이 죽으면 좋을 텐데 이런 자해를 하겠다라는 협박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근거로 봐서는 피고인이 줄곧 이 사건 이후에 남편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나는 때리지 않았다. 저 사람이 자해한 것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이 훨씬 더 일관되고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원래 유무죄 판단을 바꾸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점에 착안해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또 대법은 이제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줬고 그렇네요. 지문과 관련된 내용, 그 피해자 지문이 스모킹건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문자까지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좀 짧게 만나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